제7절 재산세 비과세인데요. 1가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리면 충분히 알 거예요. 국가, 지자체 조합이 자기 소유의 재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기 소유의 재산이다. 자기 소유된 재산으로서 국가, 지자체, 너가 사용수익하니까 재산세 납부해. 이렇게 한다면 징수권자가 국가나 지자체니까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러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애국정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서로 간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에 따라서 밑에서 시커먼스 보세요. 1.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정부의 재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했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게 바로 뭘까요?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상호 면세주의 그 내용 알았으면 이 1번 내용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2번 봅시다. 2번에서 국가 나왔죠. 또 더 가보니까 연부란 단어 있죠. 더 가보니까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가란 단어, 연부란 단어, 무상 세 단어가 다 있었을 때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라는 거죠. 그럼 납세의무자가 매수계약자였다는 것은 매수계약자에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2번에 대한 내용이 바로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로서 과세한다는 뜻이고요.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란 말은 밑에는 1번과 2번입니다. 1, 2 해당되는 경우는 재산세 부과한다면서 1번은 유료고요. 2번에 대한 내용 유상이전. 그럼 여기서 알 것은 유상이전이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죠. 대가가 있다면 그때는 과세다. 이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연결해서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도로서 무료 사용이다. 무료 사용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세를 주지 않고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용수익은 누가 내면 국가, 지자체가 사용수익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고요. 또 다시 이 내용의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유료 사용이란 말은 달세를 주고 사용하죠. 달세를 주고 사용 내용이니까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때는 뭘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2번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에서 1가로 거기 옆에 체킹하세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밑줄 긋고 비과세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국어가 뭔지 유지가 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지적법서 배웠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1번에서 도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읽어드릴게요.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사설도로에다가 밑줄 치세요. 사설도로까지 포함해가지고 비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설도로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비과세라고 적으세요. 적었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8m 도로예요. 도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골목길이 있어요. 이 골목길에 대한 내용이 2m 도로였을 때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 주택을 신축합니다. 이 주택 신축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를 건축선으로 잡고 전체를 주택으로 신축하였을 때 허가가 나겠는가? 허가 나지 않습니다. 왜 허가 나지 않냐면 소방차는 지나가야 돼요. 소방차가 지나가려면 4m 도로는 돼야 소방차가 지나거든요. 그래서 4m 도로를 만들어주란 겁니다.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공법 시간이 비었을 때 여기에 1m를 띄죠. 또 여기도 1m를 띱니다. 그리고 이 2m 띄어서 여기를 건축선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한으로서 주택을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바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사설도로다. 약칭해서 사도가 되죠. 사도에 대한 내용은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설도로는 비과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이 내용의 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연결시켜 볼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구역 내에 전, 답, 과수원, 대를 제외한 토지 이런데 여기에서 통제구역 내에 전답, 과수원, 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내용은 대표적으로서 임야를 말합니다. 이 임야가 개인 소유 임야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임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으니까 사용 수익이 없음으로 인해 이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 통제구역 내 전답, 과수원, 대로 끝났다 합시다. 이게 끝났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과수원, 과수원에 대한 내용은 사과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따먹을 수 있죠. 따먹는다는 것은 사용 수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통제하더라도 전답, 과수원, 대는 사용 수익이 있으니까 그때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 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비과세입니다. 전답, 과수원, 대로 끝났다면 그때는 통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이 있음으로써 과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종님, 시연님에다가 밑줄 치면서 비과세하시면 될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자연 보전 지구의 임야 여기에서 이 자연 보전 지구에 대한 내용은 공법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자연 보전 지구에 대한 용어 해설이 적어져 있죠. 그 적어진 용어 해설 볼 때에 중요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 임야이나 통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자연 보전 지구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 임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이때는 뭘로? 비과세 되는 건데 여기에서 포인트된 단어는 보존이에요. 보존 지구 이렇게 나온다면 비과세입니다. 하나, 자연, 환경, 지구, 내의 임야 이렇게 나왔으면 아까 복습할 때 임야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소재된 임야는 분리과세, 분리과세로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 조심하세요. 그럼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포인트냐? 환경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야로서 분리과세, 보존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이면은 비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3가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일단은 건축물에다가 동그라미
옆에서 기준이 현재 1년 미만의 것, 1년 미만의 것에다가 밑줄. 재산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여기는 1년 미만이니까 1년 미만의 단위로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건데 건축물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로 나온다면 과세됩니다. 토지는 1년 미만이 없죠. 용혼하잖아요. 용혼하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건축 밑에다가 토지라고 적고 토지는 과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과세 옆에다가 이것도 적으세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과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만 있으면 앞에서 배웠다시피 과세라고 배웠었죠.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뇌로서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워뒀어요. 쓰리 고에 골 때린 별. 생각나시겠죠? 옹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골 때린 골프장. 별,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유로서 별장이 여러분 시험에서 5번 나왔고요. 고급 오락장 여기다 내용이 2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가 끼면서 1년 미만 이렇게 나와도 과세된다는 거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요? 건축물 나오고 1년 미만 이렇게 나온다면 비과세.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로 나온다면 과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만 낀다면 그 경우도 과세.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5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건축물에다가 동그라미.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면 이 건축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건축물의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장상의 장난으로서 행정, 철거 명령을 받은 토지 인원이면요. 그때는 과세예요. 왜? 토지는 철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옆에 토지 적고요. 과세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제8절 부가징수. 이 제8절 부가징수에 대한 내용은 일부적 내용은 거의 다 배웠던 거예요. 체킹만 하시면 됩니다. 1번 기준일. 기준일은 6월 1일 밑줄. 2번 납기. 납기에 대한 내용이 예전부터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이 납기에 대한 내용은 여태껏 배웠던 내용의 총괄 직결적 내용이니까 이건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여기서 이 납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려면 어느 내용까지 같이 하셔야 되냐면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한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요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상가 건물을 보유한다 합시다.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 토지 없는 건물 없을 거예요. 토지가 있어요. 이랬을 때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한 장의 고지서로 나가겠다. 아니면 고지서가 따로따로 구분 고지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사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하여야 되겠죠. 구분 고지합니다. 상가 건물은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적어줘야죠. 과세표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건축물이 부동산이니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다가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서 뭘 곱한다? 공장.
공정 시장 가입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공정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공정 단위가 없다 하더라도 70%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게 공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 건축물에서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원칙적 세율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원칙적 세율에 대한 내용은 0.25%다. 이렇게 곱해지면 세금액이 나옵니다. 이 세금액을 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기간이 적어지겠죠. 납부기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내용 따로 거기서 한 장으로 나갑니다. 따로 한 장으로서 거기서 나갈 때 이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이렇게 했으니까 과세표준 적어야죠. 과세표준에 대한 이유로서는 시가표준액 곱하기 부동산이니까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되죠. 없으면 틀린 거죠. 공정 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숫자 70%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게 공정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다가 세율 곱하죠. 세율에 대한 이로서 볼 때에 자, 이 부는 본에 따라가요. 본이 영업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영업에 관련된 토지예요. 영업 관련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으로서 합쳤으니까 세율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겠죠.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액 산정해서 세금액 적고 납부기간도 적습니다. 이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을 국회의원이 멍청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똑같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우리는요 입에서 욕 나옵니다. 왜 욕 나오냐면 자동차세 보세요.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은 6월 30일까지 납부케 하면서 고지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보유했다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또 상가 건물에 대한 토지로서 고지서로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한다면 맨 세금이네 하면서 입에서 욕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입에서 욕 나온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머리 영리하게 토지만큼은 2개월 뒤로 밀쳐요. 한 달도 안 밀쳐. 한 달 뒤로 밀치게 되면 그것도 욕 나와. 그러니까 기억에 없게끔 2개월 뒤로 밀쳐요. 2개월 뒤니까 8월, 9월 달이겠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에 대한 이 단어 안에는 토지를 합친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들어있다겠죠. 그 내용을 떼어내 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한 물건으로서 주택이에요. 만약에 주택 단어가 나오는데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하는 것과 틀려요. 구분이 아니라 합산하는 게 나와야죠. 단독주택도 주택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합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치죠. 합산해서 주택 공시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시가 표준액 나와요.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단어를 곱해야 과표 되겠죠. 과세 표준이 되는데 공정 시장 가입 비율에 대한 내용은 60% 됩니다. 이렇게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을 곱한 것이 바로 과세 표준. 그러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한 이렇게 나오겠죠.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은 합쳐서 나왔으니까 누진세율입니다. 주택은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숫자 0.1%부터 0.4% 이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나왔다면 세율은 누진세율 하면 되는데 별장은 주택으로서 과세하나 세율만큼은
주택에 따라가지 않는다. 별장으로서 나오면서 세율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4% 비례세율이다. 연회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기간, 주택에 대한 납부기간과 별장의 납부기간 같아요. 왜? 별장은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주택에 따라가니까 납부기간도 같은 내용으로서 2분지 1은 7월 16도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도 9월 30일까지 되는데 주택의 세금액이 아주 적었어요. 아주 적은 걸 보고 저는 껌이라 그래요. 껌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20만 원입니다. 주택 세금 20만 원이었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은 한꺼번에 징수되거든요. 일괄고지합니다. 일괄고지한다라는 내용으로서 한꺼번에 징수한다. 한꺼번에 징수에 대한 내용의 납부기한은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납기였었고요. 이제 교재 D페이지 600페이지에서 3번 징수 방법 다 알았던 거죠. 1가로에서 지자체장에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법으로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보통 징수 방법 밑에 적어져 있죠.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 그리고 2가로 아까 했던 거죠.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배웠던 거니까요. 구분한 고지서에 과시평가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라는 이유로서 밑줄 치면 될 것이고요. 3가로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 소액 징수 면제. 요 소자가 적을 소, 액자가 세액, 세금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소액 징수 면제로서 적은 세금액은 2,000원 미만이에요. 2,000원 미만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어서요. 세액이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한다. 세액이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 5번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제 문제에 대한 내용 지금 풀 것이 아닌데 오타 나온 게 있으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7월 16부터 7월 30일까지 맞고요. 2번 주택 재산세 20만 원 초과함. 껌이 넘었죠? 껌 아니죠? 의 납기는 해당 용도에 부가 징수할 세액의 2분지 1은 7월 16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분지는 9월 16부터 9월 30일까지다. 맞고요. 3번 지자체장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물건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는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에요. 여기서 관할구역 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재산세는 시, 군, 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니까 관할구역 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장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 나와야 맞습니다. 답은 3번 될 건데 곧 배울 거예요. 4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여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고쳐주세요. 올해 개정이 됐죠. 올 1월 달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그가 250만 원 됩니다. 500만 원은 작년까지고요. 이 500만 원을 지우고 250만 원이라고 고쳐서 적으세요.
250만 원 초과하여 분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으로서 고쳐놓고 맞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6번 세부담 상한. 먼저 세부담 상한의 뜻부터 봅시다. 세부담 상한, 이 용어부터 볼 때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자가 윗상자, 한자가 한개한, 위에까지 한계를 두고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러면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한계선을 정해주죠. 그 한계선에 대한 내용이 직전연도, 직전연도란 말은 전년도예요. 전년도의 100분의 150이 한계입니다. 그럼 이 한계를 초과된 금액은 없는 거다. 그러면 얼마까지만 징수하겠다?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만 당해년도에서 징수한다. 이 뜻이 바로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전년도, 재산세는 매년마다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니까 전년도의 고지서에 기록된 세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해당 연도, 당해년도에서 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180만 원이었어요. 이제 180만 원 이대로서 거기서 나간다면 전년도에는 100만 원, 당해년도는 180만 원 이러면서 무슨 세금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크게 올라 하면서 세액 부담에 대해서 조세 저항 나옵니다. 이 조세 저항 나온 걸 막기 위해서 전년도 세액에다가 150%를 곱해요. 그러면 150만 원 나오죠. 초과된 3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 내용이 바로 세부담 상한. 그래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를 당해년도 세율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 보시면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넉 줄이에요. 그런데 그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고 잘못하다가 화장발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에 키단을 빼내야 돼요. 키단은요 직전 연도예요. 이제 문장에서 직전 연도란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세부담 상한이구나 하면서 일반적 경우는 100분의 150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장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은 다 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단서가 있어요. 단서에 대한 내용이 주택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을 낮추어집니다. 낮추어지는데 여기에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숫자까지 말씀을 드리면 1 가로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이하였다면 그때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까지 이렇게 낮추어집니다. 또 2 가로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까지로서 낮추어지는 것이고 3 가로 주택 공시가액이 6억 초과했으면 전년도 세금액의 100분의 130까지로서 낮추어진 숫자로서 세부담 상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숫자를 전부 다 외우셔야겠는데 외우기는 까다로울 거예요. 까다로우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에 대한 숫자는 맞게 줄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주택 단어가 있으면 세부담 상한은 일반적 경우인 100분의 150보다 낮추어진 상한은 낮추어진 숫자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주택 단어가 있으면서 직전 연도란 말이 있다면 100분의 150보다 낮추어진 숫자 하시면 되고요. 주택 단어가 없이 다른 물건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토지, 건축물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다. 일반적 경우로서 직전세액의 100분의 150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전부 다 암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녀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네모 7번 부가세 앞에서 다 배웠죠. 세자 앞에 부가라면 붙인다.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여진다. 몇 프로 붙일 것인가의 숫자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교육세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제9절 물납 및 분납 거기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604페이지에서 물납, 분납에다가 별 표시하는데 이건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고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재산세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 표시하고 먼저 물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납이란 말은 물건 납부의 약칭이에요. 약칭이니까 물납 되는데 세금에 대한 납부의 원칙은 현금 납부입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서 물건 납부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물납 그래요. 네모 1번 물납 옆에다가 적으세요. 시험 범위 내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시험 범위 내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만자에다가 동그라미 재산세만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국세는 물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시험범위 아닌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국세로서 물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여러분 시험범위 내에 해당된 세금이 아니에요. 상속세 알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범위 내에 국세는 물납이 없다는 거 알고 그리고 물납에 대한 조건이에요. 물납에 대한 조건은 1000만원 초과 자 조건에 대한 이로서 1가로에서 물납의 요건 나오죠. 그 요건이 조건인데 이건 체킹하셔야 돼요. 체킹합시다. 먼저 숫자 납부세 1000만원 초과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신청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밑줄 치면서 관할구역 동그라미, 부동산 동그라미. 아까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시군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시군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니까 문장에서는 관할구역 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으로서 살펴볼 때 부동산으로서 물건 납부케 함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세음자 신청에 대한 이유로서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서 신청케 만듭니다. 당기는 기간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납부 기한 1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전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체킹한다면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줄, 그 줄 끝 가보시면 납부 기한 10일, 그 밑에 줄에 전까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신청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땅에 대한 내용을 쓸모없는 땅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 너가 가지고 가 하면서 쓸모없는 땅으로서 물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죠. 그러면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긴다에 대한 이로서 전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번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3번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읽어는 드릴게요. 물납 허가 받은 부동산을 물납 한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당연하겠죠. 현금 납부했으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물납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3가로 동그라미 1번에서 시장 군수는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관리, 부적당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했으면 당연히 허가하지 않는 거죠.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시장 군수는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 자, 거기에서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밑줄.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하였으면 당연히 징수해야 되니까 시장 군수는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 치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관할구역 밖 소재에 된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한 경우 나오면요. 그 말은 허가할 수 없다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3번에 대한 내용 아까 했던 내용이죠. 허가한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로 되는 거고요. 4가로에서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 평가란 말은 가액 산정을 말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금액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은 동그라미 1번에서 기준일 시가로 갑니다. 기준일 시가로 가는데 그 시가는 뭐다라고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시행령에서 정해진 것은 시가 표준으로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가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시가 표준액의 의미다. 시가 표준액의 의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이 시가에 대한 내용이 시가 표준액의 의미고 시가 표준액은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액이에요. 그럼 20 내지 30% 낮은 가액으로서 물납에 대한 내용의 부동산의 가액을 정해지면 우리는요. 물납하기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물납하는 건 나빠요. 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해주니까요. 그럼 여기서 물납하는 건 안 좋은 건데 저는 물납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해보고 싶어 하냐면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은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지자체가 말기네요. 너는 하지 마 그러면서요.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볼런가 모를런가 모르겠네요. 그럼 넘어가고 여기서 기억할 것 물납은 1천만 원 초과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준일 시점에 시가입니다. 기준일 기억하세요.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뒤로 갑시다. 그래서 606페이지에서 2번 분할납부. 분할납부가 바로 분납입니다. 이 분납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먼저 읽어줄게요. 1가로 분할납부 요건.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거기를 고치세요. 250만 원 초과. 250만 원 초과. 이렇게 거쳐 주시고요. 그럼 이제 볼 때 물납에 대한 내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달라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250만 원 초과.
5로 되니까 이 숫자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숫자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못 외우겠다 싶으면은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물천, 분, 이오, 양천. 이렇게 외우면은 물납과 분납에 대한 숫자 다 외우신 겁니다. 여기에서 물납은 물천, 1000만원 초과. 분납은 2호, 250만원 초과. 물납, 분이오. 양도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는 물납이 없는 거니까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요 1000만원은 분납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1000만원 초과. 이렇게 해서 물천, 분, 이오, 양천 이렇게 외우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 숫자들 다 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내에다가 밑줄. 분할 납부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느 금액이 일부분에 대한 금액이다 라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그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 거니까 고쳐야 되겠죠. 이 가로 분할 납부 세액의 기준 거기 표에서 동그라미 1번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 거기를 지우세요. 지우고 이렇게 적으세요. 25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적으세요. 적고 그 옆에서 이 500만 원 초과된 금액, 500 초과된 금액을 지우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재산세 납부세 250만 원 초과됐으니까 물납에 대한 내용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청합니다. 분납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 돼 있으니까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서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15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경우 거기를 고치세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경우 그 옆에 그대로 놔두세요. 그 세액의 5분지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0분의 50이니까 2분지 1 금액이겠죠. 이 경우에서는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할 납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서 2분지 1 금액인 350만 원을 납부케 하고 나머지 2분지 1, 35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알 거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되겠죠?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리고 3가로에서 분납, 신청 및 수정 고지 동그라미 1번 분할 납부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신청에다가 밑줄 분납의 신청은 현금 납부입니다. 현금 납부니까 지자체 입장으로서 현금의 관리 적당 유무를 알 필요 없어요. 은행에 넣어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신청에 대한 내용은 관리 처분 적당 유무를 지자체가 알 필요 없음으로써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기지 않아요. 납부기한 내 신청이에요. 그래서 납부기한 내 신청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왜? 물납이 관할구역 내 부동산 임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긴다는 거죠. 땡기니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옴으로써 이제 구별하세요. 분납은요, 납부기한 내까지, 물납은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시장 군수는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와 분할 납부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로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한다. 거기서 이 문장의 포인트는 구분하여 수정 고지입니다.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한 문장으로서 석 줄이나 알아야 될 것은 구분, 수정, 고지한다. 여기를 아시면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하죠. 고지서가 나갔어요. 건축물 보유했는데 이 건축물 보유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때 고지서로서 재산세에 납부할 세의 금액은 세의 금액은 450만 원이었어요. 450만 원이었고, 그리고 재산세에서 건축물에 대한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죠.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갔어요. 그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450만 원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납부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사람은 나는 분납하겠다라고 신청하죠.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때 신청은 언제까지? 아까 봤던 내용대로 납부 기한 내까지 신청하죠. 신청했으면 거기에서 지자체는 신청에 대한 열어서 고지서를 2장으로 나와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거니까 고지서로서 2장 나갑니다. 한 장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납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250만 원에 대한 내용은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사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25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분납되겠죠. 분납됨으로써 납부할 세의 금액은 150만 원. 이러면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여기 250, 여기 200, 그러니까 세입시 되겠죠. 이렇게 200만 원 되고요. 납기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그러니까 8월, 9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납기해가지고 고지서를 2장으로서 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 수정 고지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제 문제 있는데 예제 문제 풀어드릴게요. 재산세 물납 틀린 것은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 초과 경우 물납 가능하다. 물천 맞죠? 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소재 부동산만 가능하다. 관할구역 내 부동산 하였으니까 성남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함으로써 성남시 부동산만 가능하다. 맞고요. 3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항수로 본다. 맞죠? 그리고 4번 물납하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밑에 줄에서 신청해야 한다. 맞겠죠?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은 허용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틀렸죠? 변경 신청하였으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해야 되니까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맞겠죠. 답은 5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마치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